아주 커다란 잠자리채에다 재미있는 기계를 가진 이분. 저희가 지금 주파수를 45kHz에 맞췄는데요. 박쥐마다 각 종마다 고유의 그 주파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집박쥐는 현재 이 주파수에서 가장 강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인해서 여기 집박쥐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의 세상,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밤의 세상을 주인인 양 날아다니는 바로 집박쥐입니다. 개울가 다리 밑, 이런 곳에 집박쥐가 정말 있을까요? 밤에 움직이는 집박쥐를 찾다 보니 박사님은 늘 한밤중에 여행을 떠납니다. 저기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용개 한 마리 만났습니다. 손 닿지 않는 다리 밑 구석진 틈. 또 한 마리의 집박쥐. 그냥 박쥐들은 거꾸로 매달린다는데 저 집박쥐는 벽에 찰싹 붙어있네요. 집박쥐뿐만 아니라 박쥐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많게는 5번까지 곤충을 잡기 위해서 비행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몰 후에 해가 지고 나서 1차적으로 곤충을 먹고 나서 지금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량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하! 잠자리채 들고 뭐 하시나 했더니 그게 요럴 때 쓰는 거였군요. 우와, 저도 집박쥐는 처음 보는데요. 손가락 길이만한 작은 체구. 첫인사에 좀 놀랐나 봅니다. 몸무게 12.6g에 앞팔 길이 3.5cm. 조그만 체구인데 20cm가 넘는 날개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 집박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초가를 얹고 기와를 올린 옛날 집들에는 집박쥐가 많이 살았대요. 집에서 사니까 집박쥐죠. 집박쥐 박사님이 찾아온 천순이 할머니 댁. 곧장 옥상으로 가시는데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옥상집은 폐가처럼 으스스합니다. 한옥 지붕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쥐박쥐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군요. 이번에도 역시 집박쥐 박사님의 첨단 추적 기계들이 한몫을 하는데요.
벽돌 틈 사이 구석구석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님! 저쪽에 뭐가 움직여요. 갑자기 닥친 불청객에 집박쥐가 화들짝 놀랐나봐요. 도망가려고 애를 쓰네요. 여기가 있다, 꽃박쥐가.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지붕 위에 틈 사이에서 찍었거든요. 저기 아니에요? 예, 저희 벽돌 틈 사이에서. 네. 거 있네. 진짜 있네. 아, 그러네. 몇 마리 정도 되는 박쥐가 거예요? 있는지 모르셨죠? 아니 박쥐가 저희 아들이 새끼가 죽었는 걸 주워와가지고 있다고 돼. 한 번씩 떨어져서 예. 여기 박쥐가 살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여기가요? 사람도 2층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요. 지붕도 벽돌 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박쥐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년 내내 여기서 살아요. 1년 내내요? 예, 여름철에는 여기서 새끼도 근데 놓고. 여름에 한 번에 떴다고 연후보이 뭐가 새까만 게 확 날아가더라고. 예. 그러나 그 제비가 왜 밤으로 날아다니나 이랬거든. 근데 그게 바뀌었는 거. 예. 여름에도 박쥐들이 많이 살고요. 겨울에도 여기 2층에서 겨울잠도 여기서 잡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모든 생명들이 깨어 움직이는 낮 시간 동안 집박쥐는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집박쥐가 이 집에 새들어 사는 것을 몰랐던 거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 고추도 따가고 이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있어. 드디어 집박쥐가 슬금슬금 집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잠만 잤더니 몸이 찌뿌둥한가 봐요. 날기 전에 충분히 기지개를 켜고 날아갑니다. 이제 쥐박쥐 먹이 사냥이 시작되는 거겠죠? 어둠은 집박쥐의 세상. 한여름밤이면 까맣게 날아다니던 비행물체가 바로 이 집박쥐였대요. 지붕 틈 사이, 이젠 그 보금자리도 줄어들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그 가옥이 낡았거나 아니면 지붕 개량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서식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개량 공사라든지 지붕 정비 공사를 하면서 서식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쥐는 젖먹이 동물 중 유일하게 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포유류 종수의 4분의 1이 박쥐라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초음파를 쏘아서 해충을 감지하는데요. 하룻밤에 모기 같은 벌레 2~3천 마리를 잡아먹는 대식가입니다. 박쥐 중에서도 모성애가 강한 쥐박쥐. 한 배에 4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요. 쥐박쥐 박사님의 차 뒷칸은 온통 박쥐를 찾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출동!
양박쥐라고 불리는 애기 박쥐과의 집박쥐. 작은 몸통 덕분에 이런 좁은 지붕 틈 사이를 비집고 수십, 수백 마리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집박쥐들이 있을 만한 곳인데 역시 안 보이네요. 몇 년 전부터 집박쥐뿐만 아니라 여러 박쥐들을 찾아서 그 생태를 연구해온 박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박사님은 계속 박쥐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박쥐가 없다면 곤충들의 수가 급증을 한다거나 해충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생태계가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집박쥐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박쥐가 서식을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사는 해충이라든지 곤충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서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이 사슬을 유지시켜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많았다는 집박쥐는 집을 잃어버린 뒤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사람의 집을 나누어 살던 집박쥐. 이미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이곳은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미국 중부의 도시 오스틴입니다. 강 곁에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심에도 해가 저물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리 주변을 떠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모여들고 있어요. 오스틴에서 제일 유명한 곳, 콩그레스 다리. 여행자들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명소라는군요. 무엇보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이때라야 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죽이는 사람들. 박쥐떼의 비상. 이것이 바로 오스틴 콩그레스 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랍니다. 다리 틈에 사는 150만 마리의 박쥐떼. 밤새 먹이를 찾아서 40여 킬로미터도 거뜬히 날아갑니다. It was amazing. It was exciting. It was so.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I mean, we don't have that in California. There's no place you can go to see that there. They're the only flying mammals. That's true. I did not mention. So we had to come see this in Austin. It's like a waterfall, except instead of water, it's bats. It was amazing, just beautiful. Just because they're really great to have out here. There's so many of them. It's the largest urban colony in the entire world. So there's no other city that has a group of bats like this, which is pretty amazing.
and they've done so much for the city, just in terms of the money they bring in, and then obviously the help that they do with agriculture, with fertilizing and pesticide and all that. So, and they haven't harmed anything, they haven't been bad. So it's, I mean, they're just awesome to have out here. 3월이면 중부 멕시코에서 날아온 멕시칸 프리테일드 박쥐떼가 추워지기 전 11월 초까지 이 다리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쥐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다리 틈에서 살 수 있게 됐을까요? There were repairs done to the Congress Avenue Bridge in the early 1980s, and in the process of doing those repairs, expansion joints were placed under the bridge, and they had crevices that were about 3/4 of an inch. And that was a size and a space that the bats liked, because they could roost. They would get up in there and roost, and it was a good temperature, and it was a good place to raise their pups. 사실 30년 전 오스틴 사람들도 갑자기 몰려든 박쥐떼가 두려워서 모두 없애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박쥐들을 살리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던 거죠. 이곳이 바로 BCI, 국제 박쥐 보존회입니다. (1986년) 오스틴에서 창설된 이 재단은 박쥐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박쥐가 얼마나 선한 동물이며 또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지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이앤이 취재진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아주 소중한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And let me open it up and show you. No, she's the bat woman. We're both bat people. Okay, here's where we have two Mexican free-tail bats. They live in Texas, and they're the kind that are under the Congress Avenue Bridge. And these are two that came in this week. I think they got caught out in the rain when it rained over the weekend, and they got waterlogged. They got rain on their wings and in their fur, and they couldn't fly. They ended up on the ground in people's yards. And so people brought them in. These are young bats. They were born this year. 벌레를 받아먹는 박쥐.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보듬듯 날개 다친 새끼 박쥐를 돌봐주는 다이앤. 그렇게 집 곳곳에는 사연 많은 박쥐들이 대롱대롱 살고 있습니다. I feel real lucky. They're like little fairies of the woods, you know, and people find a sick one and bring it to your house, and you go, oh, and you get to make them feel better and fix them up and let them go, and it feels good. It feels really great. I feel real honored to be able to do it. 박쥐들이 날 수 있게 되면 이 부부는 박쥐들이 사람들 곁에서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What a good boy. Yeah, that's just to make sure they digest well. Bats are very good for the environment for several reasons. The bats that eat insects, and that's about 70% of bats in the world. They eat insects, and those bats eat a lot of insect pests. They eat insect pests that eat crops, that destroy farmers' crops.
So the fact that bats can eat those pests means that farmers don't have to spend as much money on pesticides to kill the pests.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박쥐가 농가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기상 전문가 존 웨스트브룩은 해충의 천적인 박쥐의 가치를 알아냈죠. 옥수수와 모카솜으로 유명한 텍사스 농장들. 해마다 이 담배 밤나방은 농작물을 해치는 골칫덩이래요. This looks like a pretty good catch for the night. Do you know, in the Winter Garden District here in Central Texas, the estimate was that in a normal year with moderate survival of corn earworm or the bollworm on cotton, and the fact that it was determined that it looks like one insecticide application per year is avoided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bats. The estimated cost is $74 an acre of avoided losses for cotton production in that area. 자연의 질서를 조절하는 파수꾼. 그것이 바로 박쥐입니다. 조금 더 북동쪽으로 달려서 미시간으로 향합니다. 마치 동물병원처럼 이곳에서는 다치고 아픈 박쥐들을 데려다가 보살펴 주는데요. Goodness gracious. Let me look you over. Let me see. 이제 어미 잃은 새끼 박쥐도 곧 건강해지겠죠? 이곳은 박쥐 호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150여 마리의 다양한 박쥐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박쥐들 모두 과일이나 벌레를 먹는답니다. The largest bat in the world eat melon. They eat a wide variety of food. They have now just gonna move away. They have big wingspans. They are just fruit eaters. So sometimes people think that all bats are blood drinkers or vampire bats. Vampire bats only live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but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far more bats that eat fruit and that are insect eaters. So that's what's really important about most bats all over the world. They're the primary predators of nighttime insects, and they spread seeds and they pollinate plants. So this is such a great animal. Whoa! 왠지 으스스한 분위기. 여기에 흡혈박쥐가 있대요. So these are the vampire bats. These are common vampire bats. They live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y are blood drinkers. So they drink blood from cows. They drink blood from pigs and chickens. They rarely go up to people. There we go, good. So vampire bats are small bats with small eyes and pretty big ears. Stretch this wing out so you can see here. 전 세계 천여 종의 박쥐들 중에서 흡혈박쥐는 단 3종류뿐이랍니다. You like
like it? 그것도 They're not really 사람의 hand-fed 피가 very 아니라 often. There he is.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피만 먹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박쥐하면 It's a nice 이 bat. 흡혈박쥐를 떠올렸을까요? Can I have? Yeah, can I have that napkin? 박쥐 보호단체를 이끄는 롭 아저씨. 20년 전부터 박쥐를 연구해온 아저씨는 그 무엇보다 박쥐에게 필요한 것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쥐 집짓기 운동을 해오고 있답니다. 박쥐와 더불어 산다는 것, 그 소중한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It's fall right now, so it's going to be cold pretty soon. The winter's coming. Bats are going to be hibernating or they migrate, so they might leave to warmer places. But a lot of bats find a cave to live underground and sleep for the winter. But in the spring, when they return, they're going to come back to a building, and now this bat house is there, and they're going to have a great place to live, and then fly around all summer, all warm months, eating insects. 자연이 번성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곤충도 있고 그러면 박쥐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갈 집도 있으니까요. 모든 생명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생존법을 터득하죠. 먹이를 찾고 새끼를 기르며 또 집박쥐는 어디에선가 용케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가도로, 그 아래 큰 벽돌로 쌓아올린 벽을 유심히 살피는 집박쥐 박사님. 높다란 벽 틈에서 바로 집박쥐 흔적을 만났어요. 저기 까맣게 아예 바닥에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 거? 같은 장소에 계속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이렇게 쌓여서 입구를 막힐 정도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룻밤새 자기 몸무게의 반을 먹어치우는 식욕만큼 배설물도 많은 집박쥐들. 여기 서식지가 있다는 뜻이죠. 배설물이 여기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있죠. 여기 집박쥐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나타나길 기다려볼까요? 저기 틈 사이로 집박쥐들 움직임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가족뿐이라는 듯 오글오글 서로 살을 붙이고 뭉쳐 있습니다. 이 차가운 벽돌 틈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안전한 새 보금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주변에 또 민가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 간섭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안정적인 서식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지 구조, 즉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인공 구조물들을 집박쥐의 서식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도 집박쥐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 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보통 처음에 달았을 때의 이용률이 한 60% 정도. 근데 심지어 그 시내 한복판에 달아도 한 50% 이용을 한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2년째 되면 거의 한 90%가 다 들어와서 이용을 한답니다. 동굴이나 숲속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쥐박쥐. 다시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돌려주려는 노력이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쥐박쥐가 사라진 자리를 해충들이 채우고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도 자연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박쥐에서 찾습니다. 예쁘게 이제 박쥐집을 달아줬으니까 올해는 좀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좀 박쥐들이 좀 많이 와서 서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바람이 있다면 나쁜 곤충을 또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번식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박쥐의 어떤 먹이와 그 다음에 이제 박쥐 공간 두 개를 이제 제공해서 이제 박쥐 수를 이제 늘리는데 최종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 종 다양성을 없애는 가장 큰 이제 그 피해 요소의 하나인 이제 농약 사용량을 그거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자연의 건강성을 이제 회복한다는데 그게 가장 큰 이제 최종의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곧 동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밤나방을 사냥하는 박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죠? 지연아, 밥 먹어라. 해질 무렵이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누구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살 곳을 잃어버린 떠돌이 쥐박쥐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의미를 나눌 수 있다면 이제 쥐박쥐는 우리들 곁, 그들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